네, 밤사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비바람을 몰고 내륙을 관통해서 오전 6시 30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연이은 태풍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9호 태풍 마이삭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제주도를 거쳐서 현재는 남해안 지역을 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피해도 컸었는데요. 이제는 좀 태풍의 위험권에서 벗어났다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위치는 태풍의 중심점 위치를 보면 강원도 속초 북동쪽으로 벗어난 상태지만 그 영향권 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해 지역 침수 피해 그리고 호우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9시 30분, 지금 30분쯤 전 최종 그 기상청 속보로는 이제 더 이상 벗어났기 때문에 속보는 금하고 이제 그치기로 했지만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많은 호우가 지금 예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후까지 강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그런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9호 태풍 마이삭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49m, 한라산에는 강수량으로 따지면 100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역대 태풍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 어느 정도로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규모적인 피해로는 이제 역대 7위로 이렇게 집계가 되겠는데요. 이런 역대급 태풍인데 이제 야간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하룻저녁 하룻밤 만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집계는 아직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역대 규모에 비해서는 어떤 그 정량적인 피해는 적을 수 있겠지만 아직 태풍의 영향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또 산사태 심각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순위로서 집계라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새벽 사이에 곳곳에서 정전된 곳이 많았고요. 변압기가 터지고 고압선이 끊기면서 뭐 스파크가 튄 곳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 감전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태풍은 이제 호우하고 강풍까지 동반하게 되면서 뭐 길거리, 산업시설, 주택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 그 곳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기 시설인데요. 이제 변압기에서 이렇게 그 제보 영상에 내는데 보듯이 불꽃이 튀고 저런 상태가 되면 저건 이제 활선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고압 전력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땅이 젖어 있고 물이 고여 있게 되면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던 경로를 통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차량으로 운전하시는데 바로 인근에서 전신주나 변압기가 터져서 이 선이 활선 상태로 스파크가 튀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뱀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럴 때는 차량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 범위 이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시기보다 안정되기를 잠깐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감전에서 가장 또 사고 사례가 많았던 부분이 생활전기입니다. 우리가 저압전기라고 하는 220V 가정용 전기 이런 부분들은 또 220V, 380V 이런 것들은 길거리의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이런 부분들에 많이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징후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길거리의 가로등이 깜빡거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변압기 이후에 부하가 걸려서 변압기 파손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전 123으로 신고를 하셔서 위치와 사진 영상을 통보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야외에서 바깥에서 저렇게 전신주가 쓰러져 있고 그리고 앞서 봤던 그 화면처럼 스파크가 튈 때에는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차 안이 안전한 것이고 차 안에서 차량을 통해서 피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잠깐 기다리시는 게 차량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크가 없는 상태에서 전신주가 쓰러져 있는 경우들도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 활선 상태 전신주가 넘어졌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거를 일시에 파악을 해서 구역별로 전력을 차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크가 튀었으니까 이렇게 전선이 움직이는데 스파크가 예를 들어 물에 잠겼다거나 어디 그 낙하물에 끼어 있다거나 하면은 바닥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젖어 있는 땅이나 아스팔트는 물이 있거나 땅이 젖으면 그 자체가 도체가 됩니다. 그 전기를 통해서 사람 몸으로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금하시는 게 당연히 제일 안전한 조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조 증상이 그 신호등이 좀 깜빡이는 네, 증상. 깜빡거리고 그런 없던 증상이 보이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변압기가 폭발한다는 거는 2차 측에 과부하가 걸려서 과부라는 건 이제 이렇게 단락, 합선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조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짚어주신 같습니다. 태풍에 대한 2차 피해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주하고 부산을 좀 볼게요. 제주도는 높은 산이 있는 도서 지역이고요. 부산은 고층 빌딩이 많은 해안가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빈출하는 피해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대비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양상에서 태풍이 이제 그 지도를 봤을 때 평면으로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태풍이 산지나 빌딩을 만나게 되면 이 바람이 직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따라 흐르는 바람보다는 직각으로 부딪히는 바람이 더 피해가 크게 되고요. 또 풍속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산지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부딪히는 하중이 산사태나 어떤 낙하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층 건축물이 많이 밀집된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도 많이 우려가 되고 간판 이런 피해도 있는데요. 그 빌딩풍 현상이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그 정해진 일정한 풍량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당연히 빌딩 사이의 면적이 좁아지니까 그 풍속이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을 입으로 강하게 불면 휘파람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분리풍, 방리풍들이 다시 합쳐지게 좁은 공간에서 합쳐지게 되면서 네네. 다시 또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4배, 8배 이렇게 그 풍속이 강해지면서 그 부착물들을 잡아당기는 효과를 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견고한 고정과 닫아서 잠가놓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이 그 베란다 창문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네. 이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로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은 좀 상처를 입었고 과다출혈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번 태풍 피해로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부산 해운대 고층 빌딩과 관련된 이야기 피해 상황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피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 안타까운 사례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고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재난을 이제 그 대응 단계로 구분을 해보면 네.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은 이제 완화와 준비 단계고요. 사후는 그 태풍에 맞닥뜨렸을 때 대응과 복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이프를 X자로 붙인다는 그런 어떤 방식은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깨지는 것이 낙하되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 닥친 상황에서 거기에 테이프를 붙이려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수칙은 이제 유리창이 흔들리고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창이 없는 화장실이나 방 구석 쪽으로 피해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부연 설명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생활 안전 수칙도 개발이 되고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가 좀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창이 예전처럼 작고 얇고 약한 창이 아니고 지금은 유리가 단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꺼워졌어요. 예. 샤시도 튼튼해지고. 근데 이제 이게 파손되는 원인은 뭐냐면 아까처럼 흔들리는 하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충격 하중이라고 5배 이상의 그 힘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이사이를 고정해주고요. 네. 뭐 우유곽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을 고정하고 닫을 정도가 아니고 잠가 두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 흔들리는 창틀 같은 경우는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그 자체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흔들려서 깨지는 거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이 만주하고 겹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해안가 침수 위험도 있었습니다. 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해안가 계신 분들은 그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아주 많은 피해를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 그 자체적인 대비책을 세우십니다. 예. 해안가 만조가 겹치고 또 어제 저녁부터는 그 강릉 지역도 침수가 발생할 정도로 지금 밤새 침수 구역이 동해안 남해안 걸쳐서 발생했는데요. 네. 이제 만조라는 거는 이제 그 달의 인력 때문에 수위가 높고 낮은 시점에서 가장 높은 해수면을 얘기를 하고요. 또 태풍이 불게 되면 태풍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수면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조와 태풍이 겹친 상태에서 당연히 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호우가 자연 배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 피해가 당연히 먼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침수가 오는 상황에서 또 그 해수면에서 바닷물이나 월파, 그 파도가 방벽을 넘어서 수미터, 10수미터까지 튀어서 올라서 도로와 주택을 덮치는 그런 피해가 겹치기 때문에 일단 상습 침수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대피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전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의 조치를 그리고 지자체의 경보를 통해서 복구하고 접근하는 단계, 그 시점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섣불리 접근하셨다가는 또 이렇게 아까처럼 그 대응 단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신중히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강하게 휩쓸고 갔는데 또 다른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남 내륙을 관통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태풍들이 강한 세력으로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의 피해를 겪은 후에 또다시 이렇게 오게 된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태풍 경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정확하고 수치에 접근해서 그대로 예보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하이선 태풍 같은 경우도 지금 10호 태풍은 아직 중급이지만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크기가 커질 예정이고요. 그 경로는 지금 부산보다 지금 그 동해안보다 조금 더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 관통의 경우에는 그 역대 태풍의 예를 보면 호우가 많았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았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금 태풍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2주 전에 불과 장마가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났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산사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에 대한 대비는 지금 현재 이번에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해서 이 다음 태풍이 또 안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풍 자체 양상도 틀리고 크기도 더 커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상되는 부분은 강풍보다는 내륙의 집중호우, 그에 따른 산사태, 그다음에 침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경남 지역에 상륙할 예정인 하이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